안녕하세요. 저는 40 중반의 나이에 이혼하고 나서야 제 두 발로 꼿꼿하게 설 수 있게 된 아들 하나 엄마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 후론 내내 집에서 지냈습니다. 첫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부모님은 스트레스 받으며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천천히 찾아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때 일 그만두고 그 후로는 집에서 지내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여행 다니고 놀았습니다. 남들은 다 저보고 여유로운 부모님 밑에서 호강하고 산다고 했죠. 사실 저도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부모님이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니까 힘들게 회사를 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남편을 만났고 2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줄곧 가정주부로 지냈고 따로 밖에서 사회생활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 전에는 부모님에게 의지하는 게 컸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의지하는 게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집에서는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제 역할에 나름 최선은 다하고 살았습니다만 그렇긴 해도 어떤 사위로서의 저는 없었고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또는 누군가의 엄마 역할로서만 살았던 것 같네요. 사실 그런 역할에 불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고 익숙했죠. 어쩌면 저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그 역할에 만족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저에게 잘 맞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뒤흔든 그 사건 말이죠. 그 일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랑 2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저와 많이 다른 성격 덕분에 특히 남편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어른스럽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뭘 해야 하는지 늘 정해져 있는 사람처럼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본인에게 없는 면이 있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이 특히 저에게는 호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저는 집안에서 살림하고 아이 돌보고 남편 내조하며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며 살았고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심정적으로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늘 제 옆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늘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기 전까지 말이죠. 저는 동네에 친한 언니가 있는데요. 어느 날 그 언니가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더군요. 수환 엄마, 내가 이거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뭘요? 나도 이거 경진 엄마한테 들은 건데 경진 엄마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괜히 남의 가정일에 끼는 거 아니라고. 근데 내가 수환 엄마랑 하루 이틀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이건 말해야겠더라고. 뭔데 그러세요? 수환 아빠 여자 생긴 것 같은데 자기는 아예 몰랐어? 갑자기 언니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처음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환 아빠가 무슨... 자긴 아예 몰랐던 거구나. 언니의 심각한 표정에 저는 다시 물었죠. 무슨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경진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요? 아니, 그게 경진 엄마가 지지난주 주말에 말이야. 경진이는 친정 부모님 맡겨두고 경진 아빠랑 둘이서 오랜만에 데이트를 했다는 거야. 둘이서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고 그리고 같이 모텔을 갔었다네.
그런데요? 거기 입구에서 봤대. 수환 아빠는 경진 엄마를 못 본 것 같은데 경진 엄마는 분명 수환 아빠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텔 입구에서 수환 아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을 봤다고요? 라는데 처음에는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경진 엄마라는 사람하고도 부부 동반으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의 얼굴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모텔 입구에서 저희 남편을 봤다니요. 잘못 본 거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거기에 왜 있겠어요? 나도 물었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근데 경진 엄마가 분명히 봤대. 혹시나 해서 여러 번 살펴봤는데 분명하더래. 누구랑 같이 있었다는데요? 어떤 젊은 여자라는데 하여튼 경진 엄마가 이걸 수환 엄마한테 말해줄까 하다가 괜히 분란 일으키는 것 같아서 말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듣는데 이거는 전해줘야 되는 이야기 같더라고. 만약 수환 아빠가 그런다면 수환 엄마도 알아야 되는 일이잖아. 우리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게 말이 돼? 그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으니 화도 안 났죠. 처음에 저는 너무 황당하면서도 불쾌한 기분이 들었고 일단 알아보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사람을 잘못 봤겠지라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 웬 젊은 여자랑 바람을, 그것도 보는 눈도 많은 이 동네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었죠. 경진 엄마가 잘못 알아도 단단히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함부로 오해하고 생각 없이 말까지 전한 경진 엄마와 그 언니에게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번 생긴 오해의 불씨는 제가 확실히 확인하지 않으면 결코 꺼지지 않겠더군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의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뒤져봐도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없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런데 좀 뜬금없는 데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사진첩 속에 뜬금없이 모르는 어떤 여자 사진이 한 장 있었거든요. 그 사진은 남편이 몰래 찍은 것 같았는데 그 배경이 정형외과의 물리치료실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 복장을 입고 있는 어떤 여자의 옆모습을 몰래 찍은 거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죠.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일하는 여직원 사진을 왜 몰래 찍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그맘때 부쩍 정형외과를 많이 갔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맘때는 유난히 허리나 목이 아프다고 잘 그랬고 도수치료를 받으러 정기적으로 정형외과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가끔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고 하면 물리치료 받고 있다던가 병원이라는 소리도 잘했고요. 남편이 일한다고 무리를 해서 몸이 안 좋은가 보다 마냥 생각해서 안쓰러웠는데 병원 가서 몰래 어떤 여자 사진을 찍었다니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무슨 몰카범도 아니고 이 직원 사진을 왜 몰래 찍었을까?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데서 찍은 거라서 그런지 그 여자의 옆얼굴과 이름표까지도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이미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르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 폰에서 우리 수환이 사진 뭐 찾아볼 게 있어서 보다가 보니 이런 게 있더라. 이 여직원 사진을 왜 함부로 찍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몹시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이거 실수로 찍은 거야. 실수?
실은 나 물리치료 받고 있다고 당신한테 셀카를 하나 찍어서 보내려고 했거든? 근데 카메라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이 직원이 찍혀버린 거야. 지우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하더니 제 손에서 폰을 갖고 가 자기가 그 사진을 삭제하는 겁니다. 남편의 행동은 자연스러웠지만 묘하게 연기하는 듯한 느낌도 났습니다. 저는 말 나온 김에 그냥 다 물어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에 당신 어머님 뵈러 간다고 했지? 그랬지. 그거 진짜 어머님 뵈러 간 거 맞아? 그건 또 뭔 소리야. 내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할게. 누가 그날 당신을 봤대. 모텔 입구에서. 뭐라고? 남편은 엉덩이에 불이라도 데인 것처럼 펄쩍 뛰어 오르더군요. 모텔 입구에서 나를 봐? 누가 그런 미친 소리를 해? 동네 사람이지. 당신 얼굴 다 아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야. 나는 그때 우리 엄마 보러 갔는데 뭔 소리야. 못 믿겠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어디 물어봐. 라며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모습에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결백하고 억울해 보였거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자 남편은 와, 진짜 너무한다. 사람을 뭘로 보고. 당신은 15년 가까이 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을 믿어? 그러면서 저를 몰아세우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당신 얼굴을 정확히 봤다고 하니까.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함부로 입 나불거리지 말라 그래. 미친 거 아니야? 왜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를 해? 도대체 누군데? 알겠어. 진정해. 잘못 봤나 보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냔 말이야. 남의 가정 파탄 낼 일 있어?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만큼은 나를 믿어야지. 나 진짜 기분 나쁘다. 그래 미안해 나도 들은 게 있으니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확인하려고. 어쨌든 나는 그런 적 없어. 말도 안 되는 오해하지 마. 진짜 기분 나쁘니까. 저는 오히려 생난리치는 남편을 달래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어요. 어쩌면 저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찝찝하고 걸리기는 하는데 그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이 정말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완전히 석연치는 않아도 남편을 믿어주려 했는데 그날 밤 저는 기막힌 통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피곤해서 저녁 일찍 잠이 들었다가 일찍 잠이 깼어요. 보니까 시간이 11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목도 마르고 해서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거실에 없더군요. 그런데 문득 보니 남편이 거실 베란다 쪽에서 창밖을 보며 통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통화지 싶었던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어요. 베란다 유리 너머 통화 소리가 작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혹시나 수환 엄마가 전화하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날 내가 갔다고. 알았죠?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건 내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께 전화해서 제가 행여나 어머님에게 물어보면 그날 자기가 간 것처럼 거짓말을 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정말 그날 어머님 댁에 안 간 거였죠. 너무 기가 막혀서 소리를 확 지를까 하다가 일단 참고 방으로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일 없다고 펄쩍펄쩍 뛰길래 그래 아닌가 보다 오해한 건가 보다 했는데 그 통화를 듣는 순간 알겠더군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핀 거구나. 그날 모르는 여자랑 모텔에 간 게 맞구나 라는 것을요. 지금 당장 이걸 따지면 남편은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무작정 물을 게 아니라 뭔가 증거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더 이상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남편의 뒤를 쫓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변에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은 편이었는데요. 토요일에도 또 친구들이랑 볼링을 치러 가기로 했다더군요. 저는 아무 내색 없이 알겠다고 하고 그 후 남편의 뒤를 몰래 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느 정형외과가 있는 병원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그 여자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찍었다는 그 물리치료사 사진이요. 그럼 설마 그 여자랑? 싶더라고요. 저는 지하주차장은 따라가지 않았고 그냥 건물 밖에다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들어가니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토요일은 2시까지라며 진료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근을 하며 나가는 직원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공교롭게 그 여자가 겉옷을 입으며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실수로 사진을 찍었다고 했던 그 이미소라는 여직원 말이죠.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고 말할 뻔한 걸 참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먼저 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도 데스크 직원에게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그 여자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어요. 그 여자는 지하 1층을 누르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그 여자랑 둘이 타고 있는데 설마 이 여자랑 내 남편이 싶어서 심장이 너무 뛰더군요. 그렇게 지하로 왔고 그 여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내려서 천천히 그 여자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주차장에 들어가더니 익숙하게 어떤 차로 다가갔습니다. 반갑게 손까지 흔들면서요. 그렇게 다가가던 그 차는 제 남편의 차였습니다. 남편도 차에서 내리더니 그 여자에게 손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기야 라고 하면서 급하게 그리로 갔고 남편도 활짝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뒤에서 훔쳐보다가 나타나 뒤따라갔는데 남편은 그 여자 뒤에서 걸어오는 저를 보고는 얼굴이 삽시간에 굳는 겁니다. 남편 얼굴이 굳으니 그 여자도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남편의 당황한 그 얼굴을 보고 이 여자랑 내 남편이 바람이 난 게 맞구나. 경진 엄마가 봤다는 그 모텔에 같이 갔다는 여자가 이 여자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를 눈앞에서 다 알게 된 거니까요. 그렇게 1층에서 내려 후들거리는 사지로 건물 밖을 나가려는데 누군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이었죠. 여보. 저는 그 순간 눈이 돌아 남편 따귀를 날렸습니다. 남편은 따귀를 맞고 나서 뺨을 부여잡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전현이랑 바람핀다는 거 이제 다 알겠네. 친구랑 볼링을 치러 가. 여기가 볼링장이야? 어머님한테도 거짓말 시키는 거 내가 다 봤어. 네가 인간이야? 여보,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저는 저를 붙잡는 남편을 확 밀치고 그대로 제 차를 타러 갔습니다. 온몸이 너무 떨려서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겨우 집에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냉수 먹고 떨리는 몸을 겨우 진정시키고 있는데 남편은 곧 따라와서는 싹싹 빌더라고요. 잘못했다고요. 저는 변명 듣고 싶지도 않고 이혼할 거라고 그년한테 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피하려는데 남편이 제 다리 붙잡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맞고 잠깐 돌았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퍼부은 것 같습니다. 울고 불고 남편을 때려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우리 부부관계는 다 끝났다고, 전부 다 끝났다며 땅을 치고 울었습니다. 남편을 많이 믿었던 만큼 절망과 배신감도 더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 후로 정말 필사적으로 빌었고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우리는 끝이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생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남편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바른 대로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허리를 삐끗해서 정형외과에 다녔고 그때 그 여자랑 환자와 직원 사이로 친해졌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연히 술집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합석을 하게 되면서 그런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네가 유부남인 거 아느냐 물었더니 처음엔 몰랐지만 뒤에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년 병원에도 다 알릴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바로 제가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어떻게 되던지 말던지 본인만 이혼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는 그냥 엔조이 상대였고 자기가 실수한 거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저에게 열심히 빌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남편을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필사적으로 빌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저도 이혼이라는 걸 막상 한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동안 많이 의지를 하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덜컥 이혼이라니 그것도 이런 더러운 이유로요. 남들 보기도 부끄럽고 내 결혼을 이렇게 망치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너무 충격이 크실 것 같았고 죄송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들도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한창 예민한 사춘기 시절인데 부모의 갑작스러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애 걱정이 된다느니 친정 걱정이 된다느니 다 핑계였습니다. 그냥 제가 이혼을 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남편이 너무 미우면서도 이혼이라는 게 저에게 너무 큰일이고 어려운 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수백 번의 고민 끝에 남편의 외도를 한 번 넘어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살면서 바람 한 번 안 피는 남자가 어디 있겠느냐 라는 헛소리까지 하면서 정신 승리를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일을 덮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넘어간다고 해서 제 마음속 상처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함, 상처와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그럼에도 그냥 꾹 참고 견뎌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 생활은 유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한테 그 문자가 왔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문자였는데 남편하고 그 여자가 한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사진을 저에게 전송했던 거죠. 남편은 상의를 탈의한 채 잠들어 있고 그 여자가 옆에서 얼굴 반만 드러낸 채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너무 놀라 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폰을 주워서 그 사진을 보는데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 난리를 겪고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어대고도 뒤에서 이 여자를 또 만나는구나.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너 뭐야? 사진 보셨어요? 너 미쳤니? 정신 나갔어? 이런 거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야?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저랑 오빠 아직까지 만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가 불쌍해서요. 불쌍? 유부남한테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이런 멍청한 짓 하는 네가 더 불쌍해. 참나. 놀아나긴 뭘 놀아나요. 오빠랑 저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오빠가 아줌마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이나 아세요? 아줌마네 집에 돈이 많고 오빠 사업상 필요해서 같이 사는 거래요.
그거 아니면 아줌마랑 살 필요가 눈꼽만치도 없대요. 아줌마가 너무 질리고 오빠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고 넌덜머리가 난대요. 아줌마 그런 취급받으면서 오빠랑 계속 살고 싶어요? 라는데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으니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멍해지더라고요. 남의 남편이랑 바람난 주제에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 있구나 놀랍기도 하고요. 너 정도 되는 지능이어야 유부남하고 놀아나나 보다. 너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아는 거지? 나 이걸로 너 소송할 거야. 네 병원에도 다 알릴 거고. 더러운 상간녀가 네 꿈인가 본데 동네방네 어디 잘 알려줄게. 그렇게 하시던가요. 나 어차피 오빠랑 결혼하면 병원 그만둘 거예요. 상관없어요.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쪽팔림도 모르는구나. 와, 박성민은 고작 너 같은 애랑 바람을 피는 거구나. 뭔 소리 하던지 상관없어요. 이혼이나 해주세요. 억지로 오빠 붙잡지 말고. 억지로? 박성민이 제발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너는 그냥 갖고 논 것뿐이라 다리 붙잡고 울고 매달리더라. 너는 네가 그 인간한테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아니? 내가 병원에다 알린다니까 그렇게 하라더라. 어차피 너는 갖고 노는 거니까 네가 받는 소문이니 피해는 아무 상관없다더라. 너야말로 그런 거 알고나 짓거리니? 말 지어내지 마세요. 누가 속을 줄 알아요? 오빠 그런 말 안 해요. 저 그런 거 안 믿고요. 라는데 와, 이런 인간하고 내가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가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저는 말도 안 통하는 인간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 싶어서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 사진 그대로 보내줬습니다. 네 내연녀가 나한테 이거 보내면서 이혼하자고 난리치더라.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라고요. 남편 식겁해서 집으로 돌아와 제 앞에서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꺼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거 예전에 찍은 사진이다. 지금은 걔랑 안 만난다고 별 연병을 다 떨었지만 전혀 믿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원래 이혼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사람을 바보 등신 천치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난리를 겪었으면서 아직도 이 여자를 만나다뇨.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과 그 여자를 상대로 바로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바로 집에서 쫓아내고 집 비번도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그때 살았던 집도 저희 부모님 소유의 집이었거든요. 남편은 초반에는 주구장창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뭐라고 한들 무조건 이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받아보니 뜬금없이 상간녀 엄마더라고요. 법원에서 소장이 와서 받았다. 우리도 너무 놀랐다. 혹시 만날 수 있느냐라고요. 저는 상간녀 당사자면 몰라도 상간녀 부모랑 만날 이유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 부모는 우리 딸도 많이 놀랐다면서 우리랑 제발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꼭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간녀 부모가 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굳이 사과 받고 싶지도 않지만 거듭 한 번만 만나자고 하도 졸라대길래 결국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사과는커녕 상간소송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니 어쩌니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상간소송 취하해달라는 소리만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소송까지 하면 어떡해요. 우리 애도 잘한 건 없지만 이건 너무하지. 앞길이 창창한 앤데.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대개 따님이 저희 남편 유부남인 거 알고 놀아났고요. 저한테 침대에서 놀아나는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앞길이 창창이요. 유부남 만나고 남의 가정 박살내는 대개 따님 같은 인간이 무슨 앞길이 창창이에요? 저는 최소한 사과하려고 저 보자고 하신 줄 알았습니다. 사과고 뭐고 안 받고 싶었는데 꼭 할 말이 있다고 잠깐만 만나달라고 하도 사정을 하시길래 만난 건데 제가 잘못 나왔네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댁의 따님이나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옆에 있던 상간녀 아빠가 대뜸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렇게 기가 세니까 남편이 딴 마음을 먹지. 뭐라고요? 내 보기엔 당신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남편 간수 똑바로 했어야지. 뭔 간수요? 오죽하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우리야말로 기가 막힌 심정이야. 금이야 오기야 키워온 딸이 유부남 만난다는데 우리 심정은 오죽하느냐고. 당신이 남편 간수만 잘했어도 우리가 이럴 일이 있어? 라는데 진짜 미친 줄 알았습니다. 상간녀 엄마도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바람피라고 부추겼어요? 유부남하고 놀아나는 그쪽 딸이 제정신인가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요.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유부남하고 바람피고 침대에서 뒹구는 사진 본처한테 보내요. 얼마나 개막장인 인간이면 그런 짓을 하나 했는데 당신들 보니까 이해가 되네. 딸 개차반으로 키웠으면 부끄러운 줄이나 알던가. 진짜 부모나 자식이나. 뭐야? 진짜 미친 집구석이라서 상대도 하기 싫네요. 상간소송 절대 취하는 일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쓰레기 같은 내 남편 사위로 맞이해서 잘 살아보세요. 당신네 딸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한 쌍이니까.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등 뒤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무시하고 나오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기가 막혔죠.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남편 간수 못한 제 탓이라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어디 있겠나요. 저는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에게 다 알렸고 부모님도 뒷목 잡고 넘어가셨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집구석 가만 안 둔다고 남편 놈 잡아 족친다는 거 괜히 부모님에게도 피해 생길까봐 말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혼을 진행한다고 하니 적극 도와준다고 하시더군요. 이혼 진행과 함께 저희 아빠는 남편에게 빌려준 사업자금 바로 다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네, 사실은 남편은 사업한다고 뻗대고 다녔지만 사업은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극 초반에는 좀 잘 됐다가 나중에는 적자난 지가 오래였죠. 하지만 저희 아빠의 도움으로 근근히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친정 도움을 받는 게 꽤 많았고요. 남편은 겉으로는 엄청 유능한 척 능력 있는 척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거나 사업가로서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의 손이었죠. 저희 아빠의 도움 아니었으면 애초에 문을 닫아도 12번은 더 닫아야 했을 거예요. 게다가 남편 사업에 관련된 여러 주요 거래처들이나 투자자들도 저희 아빠가 많이 소개해준 사람들입니다. 저희 아빠는 그래도 사위라고 물심양면 도와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너무 괘씸하다고 하셨고 빌려준 돈도 다 갚고 관련된 거래처들, 투자자들도 다 철회를 하게끔 했죠. 남편 사업은 한순간에 나락이 가게 생겼고 갚아야 될 돈도 꽤 됐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저희 부모님께도 빌었지만 저는 그 상간녀랑 상간녀 부모한테 가보라고 하고 끊어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저희 아빠의 지원이 아쉽다 보니 이혼만은 안 된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죠. 사는 집도 저희 부모님 명의고 남편 차도 저희 부모님 명의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도 받아내고 겨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일부러 소문내지 않아도 그 여자 직장인 병원에도 소문이 다 났고 그 여자는 병원도 그만두더라고요. 별로 상관은 안 한 것 같지만요. 하여튼 15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이혼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소송과 싸움으로 시간도 꽤 걸렸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 참 힘들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래도 끝은 있더군요. 우여곡절 끝에 위자료 두둑히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놈은 원래는 이혼 못한다고 죽어라 버티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 부모가 남편 사업 자금을 좀 도와주겠다고 이혼하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상간녀네 집도 좀 사는 집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그 집에 기생할 수 있겠다 계산이 됐는지 남편도 생각을 바꿔서 저랑 이혼을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은 저희 아빠 도움 없으니 망했지만 상간녀네 부모 도움으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저도 꽤나 힘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끝났을지언정 15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배신과 헤어짐을 받아들이는 게 심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괘씸하고 미운 것과 별개로 제 삶도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것들이 많이 힘들었고 부모의 이혼 때문에 아들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들과 서로 붙잡고 많이 울고 서로 갈등도 있었고 여러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문제 끝에 조금씩 나아졌고 저나 아들이나 서서히 이혼 후의 삶에도 적응을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남편이 제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믿었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하니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꿋꿋이 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 후 아이 옷가게를 하나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옷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재미있게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열심히 일했어요. 초반에는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상처를 잊고자 일에 더 매진한 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일 자체가 재밌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나서 그 상간녀네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남편도 제 염장을 지르려고 하는 건지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같은 글을 본인 SNS에 띄워놓고 연병을 떨더라고요. 그런 꼴 보기 싫어서 SNS도 싹 차단을 하고 아예 소식도 끊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빠랑 연락을 하나 보지만 저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빠가 연락이 와서 당분간 못 볼 거라고 그랬다고요. 아들이 그 말을 전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아빠 만나는 건 네 자유니까 엄마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알아서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그 말 했을 때만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전 남편 근황을 전해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상간녀 부모가 전 남편과 상간녀, 그러니까 자기 딸과 사이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경찰서에 끌고 가느니 어쩌느니 동네에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 놈이 상간녀 부모 돈으로 사업을 했는데 결국 잘 안 되고 돈을 계속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상간녀 부모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나오니까 상간녀가 자기 부모님 사는 집 문서를 훔쳐다가 그걸로 담보로 사채를 끌어쓰고 사업 자금을 대줬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자에 미쳐도 그렇지 자기 부모님까지 팔아넘긴 꼴이었죠. 결국 그렇게 했음에도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나니 빚쟁이들이 상간녀 부모를 독촉해댔다는 겁니다. 상간녀 부모도 식겁하고 이제라도 너네가 돈 갚아서 정리하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딸도 사위도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외국으로 이민 준비까지 몰래 하려던 거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간녀 부모가 자기 딸이랑 사위 멱살잡이하고 경찰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떠들썩하게 일어난 일이다 보니 건너 제 귀에도 그 얘기들이 다 들려왔던 거죠. 전 남편도 정말 갱생 못할 쓰레기지만 상간녀는 지네 부모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진작 알아봤지만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상간녀 부모는 저한테 찾아와서 남편 간수 어쩌고 미친 소리 하더니 결국 딸이고 사위한테 제대로 뒤통수 맞고 그나마 있는 재산까지 다 날려먹은 겁니다. 얼마나 기막히면서도 한편으론 고소하던지요. 상간녀 부모는 딸하고 사위가 집문서 팔아먹고 몰래 이민 준비하던 거 알게 돼서 고소할 거라고 하고 땅을 치고 울었다지만 본인들이 딸 자식 그렇게 키운 건데
누굴 원망하겠나요? 애초에 제정신 박힌 부모였으면 딸이 유부남 만난다고 했을 때 제정신 차리라고 다리 뭉둥이를 분질러 놨을 텐데 오히려 그 부모는 피해자인 저에게 뭐라고 하고 상간소송 취하하라고 난리만 쳤잖아요. 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사회로서 사업자금 요리조리 잘도 받아먹더니 그 집 가서도 똑같은 짓 하고 돈을 받아내고 장인 장모 등까지 처먹는데 전 남편 놈이 사기꾼 꽃뱀이랑 다를 게 뭔가 싶어요. 아니, 그냥 사기꾼 남자 꽃뱀이죠. 저는 그런 인간을 남편으로 또 아이 아빠로서 여태까지 많이 의지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정신이 확 듭니다. 여태까지 제가 남편에게 많이 의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 놈이 저와 제 친정에 더 의지를 했던 거였으니까요. 내가 참 바보 같았구나. 퍼다 주면서도 남편이 뭔가 대단한 역할을 하는 줄 알았구나. 그 수많은 착각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의 돈으로 사업한답시고 뻗치고 다니고 거기다가 바람질까지. 그 답도 없는 인간 이제라도 정리하고 제 인생에서 쫓아냈으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두 다리로 올곧게 버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요. 그것이 남편이든 가족이든 아들이든 어쨌든 내가 아닌 남에게는 의지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잘 꾸려 나가야 된다는 것을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사소한 하나라도 이제는 제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건강, 제 삶, 저희 아이, 저희 가정도 제 스스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 하고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살다가 이제라도 깨달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남편 놈은 저에게 더러운 배신을 하고 상처를 주고 떠났지만 그래도 제가 그 속에서 배운 게 있으니 그거면 됐다고 생각하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